우리는 왜 거창한 꿈을 꾸면서도 어제와 똑같은 오늘에 갇혀 사는 걸까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당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지금 변화의 문턱에서 망설이고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도 이 여정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잠재력을 깨울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멋지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SNS에서 혹은 현실 속에서 마주치는 그들의 성공은 때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나에게도 저들 못지않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더 큰 야망이 있는데 왜 나는 저들처럼 될 수 없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일 겁니다. 매주 다짐을 합니다. 이번 주야말로 정말 다를 것이라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멋진 미래를 상상하며 잠 못 이룹니다. 하지만 막상 행동해야 할 시간이 오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마치 거대한 중력처럼 당신을 무기력의 소파로 끌어당깁니다. 세상은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당신 스스로도 자신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100번은 넘게 자책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융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게으름은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고, 그것은 피곤함의 문제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게으름은 단지 가면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을 가리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붙여준 이름표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표면 아래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더 강력한 의지력, 더 완벽한 아침 루틴, 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기계발 영상을 몇 시간 동안 몰아보아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소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의지박약이라 부르는 현상을 칼 융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칼 융의 평생에 걸친 연구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파헤치는 것. 그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의식의 표면 아래에 살고 있는 숨겨진 또 다른 자아입니다. 이 그림자는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교활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애써 무시하려 했던 모든 두려움, 의심, 나쁜 기억, 그리고 열등감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야망이 크면 클수록 당신의 그림자 또한 더 거대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과는 다른 더 나은 삶을 감히 상상할 때마다 당신의 그림자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의 유일한 임무는 당신을 안전하고 작고 편안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곧 위험이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큰 꿈을 꾸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림자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피곤함을 느끼고 집중력이 흩어지며 확신이 사라집니다. 모든 행동이 평소보다 2배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뇌는 일을 미루고 쉬고 피해야 할 아주 그럴듯한 핑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변화를 결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방어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야망과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의 내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실체를 깨닫기 전까지 당신은 이 줄다리기에서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동기부여가 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열정적인 연설 영상을 몇 개 보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 마침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진짜 원인을 모른다면 동기부여는 그저 그림자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이기려 애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저항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채찍질할수록 모든 것이 다시 무너졌을 때의 좌절감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그림자는 바로 그 실망감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실패할 때마다 그림자는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거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이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먼저, 당신은 영감을 받습니다. 사업 시작, 몸 만들기, 이직과 같은 큰 목표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에게 공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심이 스며들고 온갖 방해 요소들이 마법처럼 나타납니다. 당신은 스스로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쉬고 나서 시작하자. 상황이 좀 안정되면 하자. 이것 하나만 더 배우고 시작하자. 어느덧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불타오르던 동기부여는 온데간데없고 남은 것은 실패했다는 자괴감뿐입니다. 당신은 또다시 새로운 동기부여 영상, 새로운 비법을 찾아 헤매고 이 끔찍한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에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동기나 재능, 기회의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변했을 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두려워하는 당신의 일부와 정직하게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항상 일을 망쳐. 난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못 되나 봐와 같은 말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 즉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 삶의 각본을 쓰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각본을 운명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패턴에 붙여준 이름일 뿐입니다. 여기 거의 아무도 스스로에게 감히 던지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야망이 넘치지만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면 성공과 그로 인해 따라올 모든 변화입니까? 타인의 비판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돋보이는 것과 그로 인한 기대감의 무게입니까? 그림자는 당신의 인생을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창피함, 실망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실제적인 위험과 상상 속의 위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 숨겨진 두려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당신의 세상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상이 작아질수록 그림자의 힘은 조금 더 강해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스스로를 탓해왔을 겁니다. 게으름, 의지박약, 심지어는 좋지 않은 유전자 탓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항의 진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당신이 당신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무의식적인 습관들의 총합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림자가 무대 뒤에서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오래되고 깊숙이 자리 잡아서 당신이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낡은 생존 패턴, 기억, 그리고 신념의 문제입니다. 변화가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하나의 습관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당신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주었던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은 거의 아무도 감히 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당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변화를 원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해지기, 사업 시작하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그 결심을 한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재빨리 긴급한 딴짓거리들을 만들어냈는지 눈치채셨나요? 갑자기 방 청소하기, 휴대폰 스크롤하기, 혹은 목표에 대해 실행하는 대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토를 지키려는 당신 그림자의 방어 작전입니다. 모든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안전지대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심지어 불안,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감정으로 당신을 벌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의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역설입니다.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모든 습관은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되돌려줍니다.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것은 세상의 기대에 맞서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결코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거절당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언제나 안전이라는 환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죠. 내일부터 바꾸면 돼. 하지만 당신이 낡은 패턴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있는지 그 대가를 정직하게 명명하기 전까지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 융은 고통스럽더라도 급진적인 자기 정직을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저항이 진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을 만큼 충분히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은 변화를 원한다면 그림자를 숨어있는 곳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밤 조용한 곳에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시작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당신의 일부와 대화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만약 성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니? 그 대답이 어리석거나 화가 났거나 비이성적으로 들리더라도 그저 떠오르게 내버려 두십시오. 종종 그림자는 오래된 상처를 드러낼 것입니다. 비웃음 당했던 순간, 비판받았던 순간, 혹은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때로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르는 새로운 책임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좇을 때 낡은 당신만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단지 오래된 고통이 미루는 습관이나 피로감으로 위장하고 나타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신은 그 이야기를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심이나 협박을 통해 자신을 행동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죄책감, 자기 비판, 변명은 없다와 같은 구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방법은 항상 실패한다고 믿었습니다. 증오와 자기 혐오를 통해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자기 수용을 가르쳤습니다. 실패를 영원히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비록 당신의 길을 가로막을 때조차도 당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당신의 두려움, 게으름, 혹은 자기의심을 빛으로 가져올 때 그것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당신을 조종할 힘을 잃게 됩니다. 갑자기 당신은 자기 비난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를 새로운 무언가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쟁을 단 하루 만에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융은 진정한 변화가 가장 작고 가장 정직한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대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하십시오. 이메일 한 통을 보내고 잠시 산책을 하고 단 한 사람에게 당신의 진실을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저항하나요? 타협하려고 하나요? 목소리를 더 높이나요?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모든 정직한 발걸음과 함께 그림자의 소나기는 조금씩 느슨해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돌아가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 과정은 불편하고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 정직함을 유지하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작지만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멀리 왔습니다. 당신을 가두었던 보이지 않는 힘을 마주했고 그림자가 어떻게 야망을 저항으로 바꾸는지 보았으며 자신과의 정직한 대화의 힘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까지 와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찰은 변화와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지만 그 알을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은 강력하지만 그것이 움직임이 되지 않는 한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보상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침내 이 순환을 깨고 당신의 그림자를 뛰어넘어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이 되는 정확한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또 다른 동기부여 연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의 마음과의 새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융이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림자 속에 사는 패턴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빛으로 계속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그림자가 감히 반격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당신의 그림자는 항상 거봐, 또 실패했잖아 라고 말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창한 개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가장 작은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단 하나의 행동을 결정하십시오. 5분간의 산책, 짧은 한 문단의 글쓰기, 이메일 한 통, 단 한 번의 정직한 대화. 매일 그것을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라고 말하더라도 이 행동의 힘은 그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행동의 주문을 깨는 데 있습니다. 모든 작은 승리와 함께 그림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조용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표류하듯 살아가다가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융은 급진적인 자기인식이 변화의 엔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여정을 기록하기 시작하십시오. 완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직을 위해서 말입니다.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작은 행동을 실천했는가? 어떤 저항을 느꼈는가? 나의 그림자가 타협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나를 낙담시키려고 했는가? 단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적어보십시오. 이 과정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당신을 정직하게 만들고 당신의 그림자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게 해줍니다. 기록되는 것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야망이 당신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고립 속에서 가장 강해집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당신의 두려움과 의심은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이제 당신은 이 순환을 깰 지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당신 내면의 거대한 힘, 그림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싸우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마침내 그것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당신이 내딛는 아주 작고 정직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이야기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운명이라는 이름의 무의식적인 각본에 끌려다니는 배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는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이제 어둠을 밝힐 등불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잠재력을 여는 열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으십시오. 바로 지금. 우리는 왜 거창한 꿈을 꾸면서도 어제와 똑같은 오늘에 갇혀 사는 걸까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당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지금 변화의 문턱에서 망설이고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도 이 여정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잠재력을 깨울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멋지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SNS에서 혹은 현실 속에서 마주치는 그들의 성공은 때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나에게도 저들 못지않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더 큰 야망이 있는데 왜 나는 저들처럼 될 수 없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일 겁니다. 매주 다짐을 합니다. 이번 주야말로 정말 다를 것이라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멋진 미래를 상상하며 잠 못 이룹니다. 하지만 막상 행동해야 할 시간이 오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마치 거대한 중력처럼 당신을 무기력의 소파로 끌어당깁니다. 세상은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당신 스스로도 자신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100번은 넘게 자책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융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게으름은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고, 그것은 피곤함의 문제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게으름은 단지 가면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을 가리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붙여준 이름표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표면 아래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더 강력한 의지력, 더 완벽한 아침 루틴, 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기계발 영상을 몇 시간 동안 몰아보아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소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의지박약이라 부르는 현상을 칼 융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칼 융의 평생에 걸친 연구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파헤치는 것. 그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의식의 표면 아래에 살고 있는 숨겨진 또 다른 자아입니다. 이 그림자는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교활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애써 무시하려 했던 모든 두려움, 의심, 나쁜 기억, 그리고 열등감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야망이 크면 클수록 당신의 그림자 또한 더 거대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과는 다른 더 나은 삶을 감히 상상할 때마다 당신의 그림자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의 유일한 임무는 당신을 안전하고 작고 편안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곧 위험이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큰 꿈을 꾸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림자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피곤함을 느끼고 집중력이 흩어지며 확신이 사라집니다. 모든 행동이 평소보다 2배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뇌는 일을 미루고 쉬고 피해야 할 아주 그럴듯한 핑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변화를 결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방어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야망과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의 내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실체를 깨닫기 전까지 당신은 이 줄다리기에서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동기부여가 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열정적인 연설 영상을 몇 개 보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 마침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진짜 원인을 모른다면 동기부여는 그저 그림자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이기려 애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저항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채찍질할수록 모든 것이 다시 무너졌을 때의 좌절감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그림자는 바로 그 실망감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실패할 때마다 그림자는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거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이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먼저, 당신은 영감을 받습니다. 사업 시작, 몸 만들기, 이직과 같은 큰 목표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에게 공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심이 스며들고 온갖 방해 요소들이 마법처럼 나타납니다. 당신은 스스로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쉬고 나서 시작하자. 상황이 좀 안정되면 하자. 이것 하나만 더 배우고 시작하자. 어느덧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불타오르던 동기부여는 온데간데없고 남은 것은 실패했다는 자괴감뿐입니다. 당신은 또다시 새로운 동기부여 영상, 새로운 비법을 찾아 헤매고 이 끔찍한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에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동기나 재능, 기회의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변했을 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두려워하는 당신의 일부와 정직하게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항상 일을 망쳐. 난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못 되나 봐와 같은 말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 즉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 삶의 각본을 쓰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각본을 운명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패턴에 붙여준 이름일 뿐입니다. 여기 거의 아무도 스스로에게 감히 던지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야망이 넘치지만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면 성공과 그로 인해 따라올 모든 변화입니까? 타인의 비판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돋보이는 것과 그로 인한 기대감의 무게입니까? 그림자는 당신의 인생을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창피함, 실망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실제적인 위험과 상상 속의 위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 숨겨진 두려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당신의 세상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상이 작아질수록 그림자의 힘은 조금 더 강해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스스로를 탓해왔을 겁니다. 게으름, 의지박약, 심지어는 좋지 않은 유전자 탓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항의 진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당신이 당신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무의식적인 습관들의 총합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림자가 무대 뒤에서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오래되고 깊숙이 자리 잡아서 당신이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낡은 생존 패턴, 기억, 그리고 신념의 문제입니다. 변화가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하나의 습관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당신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주었던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은 거의 아무도 감히 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당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변화를 원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해지기, 사업 시작하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그 결심을 한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재빨리 긴급한 딴짓거리들을 만들어냈는지 눈치채셨나요? 갑자기 방 청소하기, 휴대폰 스크롤하기, 혹은 목표에 대해 실행하는 대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토를 지키려는 당신 그림자의 방어 작전입니다. 모든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안전지대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심지어 불안,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감정으로 당신을 벌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의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역설입니다.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모든 습관은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되돌려줍니다.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것은 세상의 기대에 맞서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결코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거절당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언제나 안전이라는 환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죠. 내일부터 바꾸면 돼. 하지만 당신이 낡은 패턴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있는지 그 대가를 정직하게 명명하기 전까지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 융은 고통스럽더라도 급진적인 자기 정직을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저항이 진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을 만큼 충분히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은 변화를 원한다면 그림자를 숨어있는 곳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밤 조용한 곳에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시작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당신의 일부와 대화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만약 성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니? 그 대답이 어리석거나 화가 났거나 비이성적으로 들리더라도 그저 떠오르게 내버려 두십시오. 종종 그림자는 오래된 상처를 드러낼 것입니다. 비웃음 당했던 순간, 비판받았던 순간, 혹은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때로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르는 새로운 책임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좇을 때 낡은 당신만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단지 오래된 고통이 미루는 습관이나 피로감으로 위장하고 나타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신은 그 이야기를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심이나 협박을 통해 자신을 행동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죄책감, 자기 비판, 변명은 없다와 같은 구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방법은 항상 실패한다고 믿었습니다. 증오와 자기 혐오를 통해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자기 수용을 가르쳤습니다. 실패를 영원히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비록 당신의 길을 가로막을 때조차도 당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당신의 두려움, 게으름 혹은 자기의심을 빛으로 가져올 때 그것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당신을 조종할 힘을 잃게 됩니다. 갑자기 당신은 자기 비난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를 새로운 무언가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쟁을 단 하루 만에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융은 진정한 변화가 가장 작고 가장 정직한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대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하십시오. 이메일 한 통을 보내고 잠시 산책을 하고 단 한 사람에게 당신의 진실을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저항하나요? 타협하려고 하나요? 목소리를 더 높이나요?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모든 정직한 발걸음과 함께 그림자의 소나기는 조금씩 느슨해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돌아가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 과정은 불편하고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 정직함을 유지하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작지만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멀리 왔습니다. 당신을 가두었던 보이지 않는 힘을 마주했고 그림자가 어떻게 야망을 저항으로 바꾸는지 보았으며
자신과의 정직한 대화의 힘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까지 와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찰은 변화와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지만 그 알을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은 강력하지만 그것이 움직임이 되지 않는 한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보상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침내 이 순환을 깨고 당신의 그림자를 뛰어넘어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이 되는 정확한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또 다른 동기부여 연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의 마음과의 새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융이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림자 속에 사는 패턴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빛으로 계속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그림자가 감히 반격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당신의 그림자는 항상 거봐, 또 실패했잖아 라고 말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창한 개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가장 작은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단 하나의 행동을 결정하십시오. 5분간의 산책, 짧은 한 문단의 글쓰기, 이메일 한 통, 단 한 번의 정직한 대화. 매일 그것을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라고 말하더라도 이 행동의 힘은 그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행동의 주문을 깨는 데 있습니다. 모든 작은 승리와 함께 그림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조용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표류하듯 살아가다가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융은 급진적인 자기인식이 변화의 엔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여정을 기록하기 시작하십시오. 완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직을 위해서 말입니다.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작은 행동을 실천했는가? 어떤 저항을 느꼈는가? 나의 그림자가 타협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나를 낙담시키려고 했는가? 단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적어보십시오. 이 과정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당신을 정직하게 만들고 당신의 그림자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게 해줍니다. 기록되는 것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야망이 당신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고립 속에서 가장 강해집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당신의 두려움과 의심은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이제 당신은 이 순환을 깰 지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당신 내면의 거대한 힘, 그림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싸우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마침내 그것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당신이 내딛는 아주 작고 정직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이야기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운명이라는 이름의 무의식적인 각본에 끌려다니는 배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는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이제 어둠을 밝힐 등불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잠재력을 여는 열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으십시오. 바로 지금. 우리는 왜 거창한 꿈을 꾸면서도 어제와 똑같은 오늘에 갇혀 사는 걸까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당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지금 변화의 문턱에서 망설이고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도 이 여정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잠재력을 깨울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멋지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SNS에서 혹은 현실 속에서 마주치는 그들의 성공은 때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나에게도 저들 못지않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더 큰 야망이 있는데 왜 나는 저들처럼 될 수 없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일 겁니다. 매주 다짐을 합니다. 이번 주야말로 정말 다를 것이라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멋진 미래를 상상하며 잠 못 이룹니다. 하지만 막상 행동해야 할 시간이 오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마치 거대한 중력처럼 당신을 무기력의 소파로 끌어당깁니다. 세상은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당신 스스로도 자신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100번은 넘게 자책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융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게으름은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고, 그것은 피곤함의 문제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게으름은 단지 가면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을 가리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붙여준 이름표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표면 아래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더 강력한 의지력, 더 완벽한 아침 루틴, 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기계발 영상을 몇 시간 동안 몰아보아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소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의지박약이라 부르는 현상을 칼 융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칼 융의 평생에 걸친 연구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파헤치는 것. 그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의식의 표면 아래에 살고 있는 숨겨진 또 다른 자아입니다. 이 그림자는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교활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애써 무시하려 했던 모든 두려움, 의심, 나쁜 기억, 그리고 열등감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야망이 크면 클수록 당신의 그림자 또한 더 거대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과는 다른 더 나은 삶을 감히 상상할 때마다 당신의 그림자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의 유일한 임무는 당신을 안전하고 작고 편안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곧 위험이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큰 꿈을 꾸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림자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피곤함을 느끼고 집중력이 흩어지며 확신이 사라집니다. 모든 행동이 평소보다 2배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뇌는 일을 미루고 쉬고 피해야 할 아주 그럴듯한 핑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변화를 결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방어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야망과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의 내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실체를 깨닫기 전까지 당신은 이 줄다리기에서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동기부여가 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열정적인 연설 영상을 몇 개 보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 마침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진짜 원인을 모른다면 동기부여는 그저 그림자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이기려 애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저항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채찍질할수록 모든 것이 다시 무너졌을 때의 좌절감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그림자는 바로 그 실망감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실패할 때마다 그림자는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거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이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먼저, 당신은 영감을 받습니다. 사업 시작, 몸 만들기, 이직과 같은 큰 목표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에게 공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심이 스며들고 온갖 방해 요소들이 마법처럼 나타납니다. 당신은 스스로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쉬고 나서 시작하자. 상황이 좀 안정되면 하자. 이것 하나만 더 배우고 시작하자. 어느덧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불타오르던 동기부여는 온데간데없고 남은 것은 실패했다는 자괴감뿐입니다. 당신은 또다시 새로운 동기부여 영상, 새로운 비법을 찾아 헤매고 이 끔찍한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에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동기나 재능, 기회의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변했을 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두려워하는 당신의 일부와 정직하게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항상 일을 망쳐. 난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못 되나 봐와 같은 말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 즉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 삶의 각본을 쓰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각본을 운명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패턴에 붙여준 이름일 뿐입니다. 여기 거의 아무도 스스로에게 감히 던지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야망이 넘치지만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면 성공과 그로 인해 따라올 모든 변화입니까? 타인의 비판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돋보이는 것과 그로 인한 기대감의 무게입니까? 그림자는 당신의 인생을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창피함, 실망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실제적인 위험과 상상 속의 위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 숨겨진 두려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당신의 세상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상이 작아질수록 그림자의 힘은 조금 더 강해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스스로를 탓해왔을 겁니다. 게으름, 의지박약, 심지어는 좋지 않은 유전자 탓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항의 진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당신이 당신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무의식적인 습관들의 총합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림자가 무대 뒤에서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오래되고 깊숙이 자리 잡아서 당신이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낡은 생존 패턴, 기억, 그리고 신념의 문제입니다. 변화가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하나의 습관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당신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주었던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은 거의 아무도 감히 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당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변화를 원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해지기, 사업 시작하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그 결심을 한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재빨리 긴급한 딴짓거리들을 만들어냈는지 눈치채셨나요? 갑자기 방 청소하기, 휴대폰 스크롤하기, 혹은 목표에 대해 실행하는 대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토를 지키려는 당신 그림자의 방어 작전입니다. 모든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안전지대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심지어 불안,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감정으로 당신을 벌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의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역설입니다.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모든 습관은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되돌려줍니다.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것은 세상의 기대에 맞서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결코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거절당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언제나 안전이라는 환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죠. 내일부터 바꾸면 돼. 하지만 당신이 낡은 패턴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있는지 그 대가를 정직하게 명명하기 전까지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 융은 고통스럽더라도 급진적인 자기 정직을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저항이 진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을 만큼 충분히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은 변화를 원한다면 그림자를 숨어있는 곳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밤 조용한 곳에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시작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당신의 일부와 대화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만약 성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니? 그 대답이 어리석거나 화가 났거나 비이성적으로 들리더라도 그저 떠오르게 내버려 두십시오. 종종 그림자는 오래된 상처를 드러낼 것입니다. 비웃음 당했던 순간, 비판받았던 순간, 혹은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때로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르는 새로운 책임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좇을 때 낡은 당신만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단지 오래된 고통이 미루는 습관이나 피로감으로 위장하고 나타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신은 그 이야기를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심이나 협박을 통해 자신을 행동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죄책감, 자기 비판, 변명은 없다와 같은 구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방법은 항상 실패한다고 믿었습니다. 증오와 자기 혐오를 통해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